무려 수십만 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혹독한 빙하기 유럽 대륙을 굳건히 지배해왔던 강인한 존재, 네안데르탈인들. 과연 그들이 불과 수천 년 만에 호련히 사라져버린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것처럼 현생 인류와의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종족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어쩌면 우리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과학적 발견을 통해 한 위대한 종족의 흥망성쇠와 인류사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만 년 전부터 유럽과 서아시아의 광활한 대지를 누비며 자신들의 시대를 열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그야말로 빙하기 유럽의 진정한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야생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존재들이었죠. 두껍고 단단한 골격은 거친 환경을 버텨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고 우람한 근육질의 몸은 거대한 매머드나 들소 같은 맹수들을 사냥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눈 덮인 평원을 훑으며 먹잇감을 쫓는 그들의 모습은 경외감마저 자아냈을 겁니다. 그들은 비록 투박하지만 날카로운 석기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생존을 위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어두운 동굴 깊숙한 곳, 차가운 벽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들의 손자국이나 단순해 보이지만 실용적인 도구들은 수십만 년에 걸친 그들의 오랜 번영과 삶의 흔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서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내고 사냥한 동물 가죽으로 몸을 감싸며 혹독한 빙하기에 겨울을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수십만 년 동안 자신들의 왕국을 굳건히 지켜오던 어느 날, 이 얼어붙은 대륙에 새로운 손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 멀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미지의 땅, 유럽으로 발을 들이는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낯선 대륙의 깊은 숲과 강가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문득 깊은 숲속 혹은 강가를 따라 걷던 중 그들은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의 오랜 지배자였던 네안데르탈인 무리였죠.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두 종족은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하며 잠시 숨을 죽였을 겁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그들의 첫 시선 교환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초기 학설들은 이 두 인류의 만남 이후 벌어진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을 전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가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기술, 그리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네안데르탈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들의 터전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죠. 현생 인류가 만든 날렵한 투창기와 정교한 석기 도구, 그리고 아름다운 동굴 벽화와 비교했을 때 네안데르탈인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도구들은 그들의 지적 열등함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발견된 뼈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폭력의 흔적이나 집단 매장지의 모습이 발견되어 이러한 전쟁 가설에 힘을 싣는 듯 했습니다. 초기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을 야만적이고 뒤떨어진 존재로 묘사하며 현생 인류의 문명화된 승리를 당연시하는 시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은 현생 인류의 일방적인 학살의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이 차갑고 잔혹해 보이는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과연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은 현생 인류의 일방적인 학살의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이 차갑고 잔혹해 보이는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초기 학설의 잔혹한 전쟁 가설은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주요한 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고고학과 유전학의 발전은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듯이 새로운 발견들은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이 마냥 미개하고 뒤떨어진 존재였을까요? 사실 그들은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들의 뛰어난 적응력과 지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석기 도구들은 단순한 형태였지만 사냥과 가죽 가공에 매우 효율적이었고 때로는 정교한 나무 창을 만들어 맹수를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빙하기 환경에서 수십만 년을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죠. 또한 그들은 단순히 먹이를 쫓는 존재를 넘어선 깊이 있는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동료를 정성껏 매장하고 병들거나 다친 이들을 돌봤던 흔적은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연민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한쪽 팔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오랫동안 생존했던 네안데르탈인 화석은 무리 내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현생 인류만이 가졌다고 여겨졌던 특성들을 네안데르탈인도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죠. 더 나아가 네안데르탈인이 단순히 현생 인류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했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유적지에서는 현생 인류의 유물과 네안데르탈인의 유물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두 종족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존하며 교류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서로의 사냥 기술을 배우고 도구 제작 방식을 교환하며 심지어는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나 동물 이빨로 만든 장신구를 주고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두 인류의 만남이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모든 의문에 결정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의 첨단 연구실에서 고대 인류의 뼈에서 추출한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바로 현생 인류의 유전자 지도 속에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밝혀진 이 진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간 현생 인류.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과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에게는 1%에서 최대 4%에 달하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단순히 경쟁하거나 전쟁만 벌인 것이 아니라 서로 번식하고 자손을 남겼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의 드라마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반전인 셈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순수한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실은 다른 인류의 피가 섞인 더욱 풍부하고 복잡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이 작은 흔적은 단순한 유전적 정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수만 년 전 차가운 유럽 땅에서 만나 단순히 생존 경쟁만 벌인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죠. 어쩌면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신기해하며 때로는 기술을 배우고 때로는 조개 껍데기나 동물 이빨로 만든 장신구를 주고받으며 교류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사냥 방식을 어깨너머로 익히거나 불을 피우는 새로운 방법을 공유하며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죠. 이처럼 두 인류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공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반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에서는 현생 인류의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큰 강물에 작은 시냇물이 합쳐지듯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호모사피엔스의 거대한 유전자 풀 속으로 흡수된 듯한 모양새죠. 그렇다면 이 강력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은 인류학자들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원인을 현생 인류와의 종족 전쟁 때문이라고 추측해왔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강하며 더 조직적인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무자비하게 몰아내고 승리했다는 다소 폭력적인 시나리오였죠. 그러나 최신 과학 연구는 이러한 단순한 시나리오를 뒤집는 훨씬 더 복합적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사라짐은 단일한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꼽히는 원인 중 하나는 환경 적응력의 차이였습니다. 약 4만 년 전 유럽 대륙은 다시 한번 거대한 빙하기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덮고 숲은 사라지고 툰드라가 확장되었죠. 네안데르탈인은 추위에 강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냥 방식은 주로 덩치 큰 대형 동물을 추적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 매머드나 털콕불소 같은 대형 사냥감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반면 현생 인류는 보다 유연했습니다. 그들은 대형 동물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 물고기, 조개류, 그리고 다양한 식물까지 섭취하며 식량원을 다변화했죠. 창과 활 같은 새로운 사냥 도구를 개발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멀리 떨어진 부족들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마치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튼튼한 기차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유연한 버스 사이의 차이랄까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현생 인류의 이러한 생존 전략의 다양성은 그들에게 압도적인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인구 규모와 사회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소규모 무리를 이루어 고립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전적 다양성을 떨어뜨리고 전염병이나 사고와 같은 작은 충격에도 취약하게 만들었죠. 반면 현생 인류는 더 큰 집단을 이루고 주변의 다른 집단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고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전파하며 인구 재생산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과 다리로 연결된 대륙의 차이처럼 말입니다. 소규모 집단으로 고립된 네안데르탈인 무리는 점차 수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하나둘씩 사라져 갔을 겁니다. 쓸쓸하고 고독하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종족의 끝을 맞이했던 것이죠.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현생 인류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와 관련된 유전자가 대표적이죠. 수십만 년 동안 유럽의 다양한 병원균과 싸우며 진화해온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아프리카에서 온 현생 인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질병에 저항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거나 혹은 어떤 질병에 더 취약한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남긴 지혜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활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동굴 거주지가 오랜 시간이 흘러 폐허가 되고 그 위를 현생 인류가 걷고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종족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고 지구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은 현생 인류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환경 변화와 다른 인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벌어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며 그들의 유산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인류의 역사가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닌 깊은 연결과 공존의 이야기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라진 고대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한 종족이 어떻게 흥하고 쇠퇴했는지, 그리고 다른 종족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공존, 환경 적응,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는 우리가 결코 단일한 존재가 아님을 상기시키며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또 다른 인류의 흔적을 통해 우리 현생 인류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를 거쳐왔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남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DNA 속에,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한역사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